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보세요. 혹시 잠 안 온다고 수면제부터 찾고 계신가요? 이제 약 없이도 꿀잠 잘 수 있는 비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숨결 따라 건강하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종지부를 찍어줄, 그리고 건강한 아침을 선물해줄 마스터 스크립트 에디터 AI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은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실해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특별한 장비나 어려운 지식 없이도 여러분의 아늑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수면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귀한 정보 놓치지 마시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잠시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건강한 미래를 가져다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잠을 잘 못 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헤쳐 볼까요? 밤에 잠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불규칙해졌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생각, 풀리지 않는 걱정, 그리고 현대 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심지어 낮 동안 쌓인 몸의 피로조차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스르르 잠들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저 그 자연스러운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잠시 잊었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그 잊었던 방법을 다시 일깨워 드리고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꿀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제시하는 5가지 핵심 비법은 수면.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밝혀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라고 한숨을 쉬실 거예요. 주말에는 늦잠 자고 싶고, 늦은 밤까지 드라마도 보고 싶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즐기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바로 이 규칙성이 여러분의 숙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된답니다. 우리 몸은 매우 영리해서 규칙적인 패턴을 주면 그에 맞춰 움직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잠잘 시간이라고 매일 같은 시간에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주말이라고 평일보다 훨씬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한참 늦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심하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흐트러진 생체 시계는 다음 주 평일까지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 우리 몸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제때 분비하고 아침에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여 깨어날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답니다. 목표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거예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에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죠.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이 작은 변화, 즉 같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만으로도 수면제 없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두 번째 비법은 편안한 침실 환경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책을 읽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자리에서는 오직 잠이라는 한 가지 행동만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뇌는 잠자리와 잠이라는 행동을 강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침대에 눕는 순간, 이제 잠 잘 시간이다 하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강력하게 방해하고 작은 소음이라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쓰느라 잠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같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푸른색 빛, 즉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거든요. 차라리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가볍게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들 준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만의 편안한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을 꿀잠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줄 겁니다. 평소 놓치기 쉬운 생활 속 건강 수칙이 바로 이런 침실 환경 조성과 취침 루틴 만들기에 숨어 있답니다. 수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죠. 세 번째 비법은 낮잠과 운동 습관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의 유혹에 쉽게 빠지시죠? 낮잠은 자칫하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너무 늦은 오후에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만약 정말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만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두고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도 숙면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꾸준히 몸을 움직여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하면 밤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원하게 되죠.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소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는 고강도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잠들기 직전에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활동적인 상태에서 서서히 휴식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꾸준한 습관들이 쌓여 잠의 질을 놀랍도록 높여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돌려주는 만큼 좋은 잠으로 보답한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카페인, 알코올, 과식 피하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술 한 잔을 마시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과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하는 강력한 주범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데 6에서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초콜릿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듯하지만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오히려 새벽에 잠에서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뇌의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기 직전에 과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위장 활동이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지 못하게 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너무 배가 고프다면 소화가 잘 되는 간단한 간식,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견과류 소량 등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꿀잠의 비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 나는 젊었을 때부터 술 한잔하고 자야 잠이 잘 왔어. 혹은 나는 매운 거 먹어야 속이 시원해 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능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몸이 다르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거예요. 5번째 비법은 잠 못 들 때의 현명한 행동 요령입니다. 아무리 앞선 4가지 비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날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피곤할 텐데 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더 달아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만약 침대에 누운 지 2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대에서 나와 침실 밖의 다른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차분하고 편안한 활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듣거나 지루하고 평화로운 내용의 책을 읽거나 가볍게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밝은 빛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의 뇌를 다시 각성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시 피곤한 느낌이 들고 졸음이 쏟아질 때,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을 청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침대와 잠이라는 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연결시키게 되어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낮 동안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수면 문제가 심각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른 수면 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법은 모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실천 가능한 우리 몸을 위한 아주 좋은 건강관리 방법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두 번째는 편안한 침실 환경, 세 번째는 낮잠과 운동 조절, 네 번째는 카페인, 알코올, 과식 피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잠 못 들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은 진정한 꿀잠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약 없이도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개운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자 행복한 하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또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혹시 이 방법들을 통해 꿀잠을 주무셨던 경험담이나 자신만의 특별한 숙면 비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께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려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이자 저희 채널을 더욱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